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2월 9일 2월의 2주차 부산 금요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배당 승부사 강팀장과 새벽조교 지킴이 강백호가 함께 풀어보는 그냥 왔다 왔어 방송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를 끝으로 다음 주는 우리 그 고유의 최대 명절이죠. 구정 명절로 인해서 한 주 휴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로 인해서 이번 주 부산 금요경마 전체적인 편성은 좀 어떨까요? 풀게이트 접전이고요. 또 각 마방마다 총력전입니다. 무엇보다 주로 특성상 앞선이 굉장히 유리하다 보니까 초반 선행 다툼과 자리 다툼이 굉장히 치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난타전 속에 한 발 쓸 수 있는 또 복병마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이 점을 꼭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꼭 한 번 더 체크하시고 조금 위험하면 쉬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몇 개 경주에서는 인기권 마필들이 포진이 돼 있고 몇 개 경주는 좀 중배당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주 부산 금요경마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배당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좀 배팅을 하기가 까다로운 한 주였는데요. 이번 주 역시도 추석 명절, 구정 명절 전 휴장으로 인해서 각 마방에서 떡값벌이를 위해서 총력전이 예상되는 만큼 저희 방송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주 부산 금요경마 지난주에 중배당 이상을 많이 맞춘 강팀장이 5경주 10경주 5경주와 10경주를 현장 승부처로, 자, 강백호는 4경주와 7경주 4경주 7경주를 한번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는 현장 승부처인 만큼 함께 하셔서 적중의 기쁨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팀장과 강백호가 준비한 2월 9일 부산 금요경마 1경주부터 바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부산 금요경마 1경주 국산 6등급의 1000m 미승리마 경주고요. 입상권의 마필들이 입상은 했지만은 큰 능력을 지니지 못한 마필들 간의 한판 승부입니다. 총 12마리가 출전을 했는데 게이트 2점이 좋은 2번 새로운 보물, 말 이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예. 마체는 크지는 않은데 이번엔 또 절호의 기회를 한번 맞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게이트예요. 직전 경주 사실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서 기대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외곽 게이트 또 안쪽에 1번 으뜸 챔프라는 아주 발빠른 마필이 선행 강공 승부가 나서니까 선행에 밀리고 말았죠. 그러다 보니까 좀 페이스를 좀 오버했고, 자, 이번에는 2번 게이트입니다. 단독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이고요. 거기에 직전 대비 3kg의 감량 이점과 함께 전진구 기수가 아마 초반부터 강한 말머리로 내선 선행 공략을 노릴 것이고, 제가 이제 서두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 부산 경마장 주로 상태는 거의 앞선 싸움에서 승패가 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 새로운 보물은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번 새로운 보물 인게이트 2점에 감량 2점. 이번 경주는 제가 꼼꼼하게 따져보니까 선행권 마필들이 안쪽에 2번 새로운 보물을 비롯해서 8번 그라시엘라, 거기에 9번 골든 렉스라든지 외곽에 12번 골드 스톰골드 이런 마필들이 앞선 장악을 나가는데요. 자, 우선적으로 1번 해동여골도 발은 좀 빠른 마필인데요. 최근에 강한 상대를 만나면서 입상에 실패를 하고 있고, 자, 더 나아가서는 데뷔전을 나서는 마필 중에 하나 10번 나이스 휴머라는 마필, 아마도 현장에서는 아주 비인기권으로 팔릴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1월 27일 날 연습 주행을 했는데 스타트 능력이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러면서 시종 김명신 기수가 이희천 기수가 모래를 맞추면서 좀 걸음을 숨긴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요. 이번 경주 10번 나이스 휴머도 충분히 입상권까지 노려볼 수 있겠고, 나머지 마필 중에서 강백호가 강력하게 한번 노리고 들어갈 수 있다. 여기서 한번 막권까지 놓고 살 수 있는 마필은 12번 스톰골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이 마필은 직전 경주 49주에 공백을 갖고 나온 포위평 마필인데요. 이번에는 이호식 기수가 이번 주에 기승정지입니다. 이호식 기수가 훈련을 시켜놓고 최은경 기수가 기승을 하는데 외선에서 바로 2선 전개가 가능하고, 아마도 최근에 최은경 기수의 말머리
아주 좀 매몰차게 말머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차피 전개 2점도 좋고 앞선 마필들이 모두 뒤가 부족하기 때문에 외선에서 곱게 출발만 매끄럽게 나와준다면 12번 스톰골드가 여기서는 그래도 대장질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12번 넣고 1번, 2번, 10번 여기에 10번, 12번 들어오면 1경주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12번 넣고 1번, 2번, 10번 세 마리 추천드리면서 2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2경주 1000m 경주고요. 앞말 한정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현장에서는 11번 SS형 거기에 10번 그레이스 스톰. 자 그래도 실전 경험이 있는 마필이 좀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10번 그레이스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미운 마필이죠. 결정타가 없어서 참 인기에 비해서 막판 한 발의 아쉬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을 다 쏟아낼 수 있는 편성을 만났어요.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워낙에 앞선 경합을 노리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앞뒤가 다 있는 10번 그레이스톰으로서는 이번 경주 이제 거리적으로 1000m 또 최고의 기대주죠. 진겸기수가 이번에만큼은 직전 경기는 이 마필의 습성을 잘 몰랐지만 이번에 이제 알고 타는 거기 때문에 아마 외선에서 앞선 역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고요. 컨디션도 또 마방 기대치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장에서 11번 SS형 이 마필이 주행조구검사 때 3번 게이트였는데 문제는 만약에 실전에서는 모래를 맞았을 때에는 어떻게 뛸지 모르는 검증이 좀 필요한 마필이다. 왜냐하면은 안쪽에 2번 패션왕이라든지 7번 톱유로 8번 메이저 썬더 외곽에 11번 SS형 이런 마필들이 발이 빠른데요. 안쪽에 2번, 7번, 8번 마필들은 실전에서 지구력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장에서 많이 인기를 모으는 11번 SS형 뭐 입상 가능한 마필입니다. 충분히. 하지만은 과연 다실바 기수가 외곽에서 어떤 전개를 펼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입상 유무가 가려질 전망이고 자 10번 그레이스 스톰은 그래도 한센잠하고 4번의 실전 경험 모래도 맞아보고 또 나름대로 선입 직전 1300m에서 거리를 대폭 줄였고 진겸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은 또 직접 훈련까지 한 만큼 저희 방송에서는 10번을 놓고 때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0번을 놓고 11번 SS형 일단 기본으로 주력으로 한번 공략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놈 저놈 다 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안쪽에 2번 패션왕 거기에 7번 톱유로 톱유로도 1000m용입니다. 뒤가 짧아서 그래서 이 두 마리 마필만 한번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면서 10번 11번 기본 주력 막건에 10번을 놓고 2번 7번 뭐 더 나가서는 8번까지 공략을 해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3경주로 넘어간다. 자 3경주 경주거리 1300 국산 6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안쪽에 2번 패스트 어웨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나머지 마필들이 접전 경주로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번 경주는 인기마일 뿐이지 강력한 충만은 아니다라고 보여지는데 2번 패스트 어웨이 직전에 앞장을 나간데 이건 어떨까요? 이것도 이제 이번 경주 아낄 이유가 전혀 없죠. 최근 주로 상태나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걸음발이 트인 상태인데 굳이 아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땐 또다시 선행 작전이고요. 또 최은경 기수가 다른 건 몰라도 선행마에는 곧잘 야무진 기승수를 보이고 있고 2번 게이트예요. 뭐 500g 이 작은 건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 직전 대비 0.5, 500g이 딱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버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딱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은경 기수의 감량 2점으로 2번 게이트, 발빠른 마필들이 8번 테스타 매직, 11번 원더풀 메모리, 더 나가서는 12번 에이스 포스까지 순발력을 갖추고 있는데 자 그래도 2번 게이트의 1300 직전 경주의 입상 걸음이라면 여기서는 그래도 2번 패스트 어웨이를 놓고 때리는 게 제일 유리한 막건 공략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6번 흑설공주 직전에 잘 뛰었습니다. 뭐 마체가 좀 얇은 마필이긴 하지만 따라오는 전개에서 마지막 한 발 그래도 끝걸음을 갖춘 마필은 6번 흑설공주. 자 여기에서 9번 천하의 꿈은 좀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체격은 좋은데 직전에 1300m를 불량주로 해서 뛰었기 때문에 이 마필보다는 오히려 10번 에이스 우먼이 천하의 꿈한테는 좀 졌는데 자 감량 기수 김도현 기수 배당을 안고 있고 오히려 11번 원더풀 메모리
자, 이 마필은 직전 그 12월 8일 날은 시종 외곽을 돌았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게이트가 외곽으로 밀렸지만은 그래도 조인권 기수의 기승술이라면 외선에서 빠르게 붙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12번 에이스 포서. 왜 유현명이가 11번 원더풀 메모리를 갖다 버리고 12번에 가서 앉아 있을까요? 1번 12번이 두 집이 한 집 양동곡잔 공략을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2번 에이스 포스도 충분히 한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막권 전략은 2번을 놓고 우선적으로 12번, 11번, 6번 12번, 11번, 6번 이렇게 세 마리만 압축을 해서 때린다라면 좀 더 적중의 확률을 높일 수 있겠고, 9번 천하의 꿈은 조금은 좀 불안 요소를 한번 가져봐라. 이 마필은 빨갱이 배당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희 방송에서는 2번을 놓고 12번, 11번, 6번 세 마리 추천드리면서 4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고요. 이번 경주는 4번 게이트는 타임스펙이라는 마필이 많은 인기를 모으고 갑니다. 자,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려서는 사실 빨갱이 배당을 때릴 수밖에 없는 그런 4경주인데요. 4번 타임스펙이 부러지는 그림 쪽으로 제가 배팅 공략을 세워놨습니다. 그렇다면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이기 때문에 4번 타임스펙 능력적으로는 여기에서 많은 인기몰이 속에 대가리까지도 팔리겠지만 이 녀석을 분명히 이겨넘어 갈 마필이 딱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인기 1위, 2위 마필을 모조리 뒤로 하고 중배당까지 노리는 4경주 현장 승부처. 한번 현장에서 ARS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는지 멋진 적중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는 1300m 5등급 경주고요. 4경주에서 강백호가 한번 넉넉한 중배당으로 때려서 돈 좀 만들면 5경주의 강팀장의 현장 승부처 한번 현장 속보를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주인데 예. 사실 축만 선택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죠.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뭐 강 의원님이 핵심을 잘 짚어주셨어요. 경마에 있어서 축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은 뭐 입이 아플 정도로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죠. 축의 중요성.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부산 5경주는 딱 축으로 노려야 될 기가 막힌 내용을 갖고 있는 마음이 있어서 특급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요. 특히나 이번 경기는 쌍승식을 좀 강하게 공략하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배당이 없어서 쌍승식을 공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배당도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준비됐고요. 거기에 전개까지 확실히 올라온 마필이기 때문에 강력한 축으로 쌍승식을 중점적으로 아주 멋진 승부 거두절미하고 현장에서 멋진 내용으로 우리 강 의원님이 4경주 딱 한 그루 하며 거기 반 딱 잘라서 여기에 딱 시원하게 한번 어퍼마리 승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경주 안마란정 경주 강팀장의 현장 승부처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 6경주로 넘어갑니다. 6경주는 1600m고요. 인기맛 접전 경주 현장에서는 10번 코어 블레이드 9번 탱이 바이트 거기에 2번 KO 바람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겠고 직전에 체중이 좀 불어서 못 뛴 7번 조이풀 스토리까지 인기를 나눠 가지는데 자 그래도 19조에서 코어 블레이드 예예. 최근에 뭐 잘 뛰고 있고 예예. 이마필이 매니피어를 통해 레이팅 34 9번 탱이바이트 34 4번 파워 메신저까지 레이팅 점수가 꽉 찼는데 그래도 10번 그 코어 블레이드 지난주 19조에서 뭐 거의 잔치집입니다. 2주 동안. 예. 자, 요건 또 아낄 이유는 없죠. 그럼요. 예. 매니피어 소손의 자마고요. 1억 3,400만 원짜리. 그리고 또 뭐 일단 김영관 마방의 마필 그러면 50점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이 마필이 직전 경기 물론 포화주로이긴 합니다만은 멋진 지구력을 그것도 1600m 첫 도전에서 아주 멋있는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줬거든요. 이제 자신감이 붙었죠. 이 마필이 처음에는 조금 발진 능력이 좀 농땡이 기질이 좀 많아가지고 걱정 반 기대 반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모양새고 부담 중량이 만약에 56.5나 뭐 57 이렇게 되면 조금 위험 요소가 사실 있습니다. 이제 앞말이다 보니까. 그런데 54kg 정도는 충분히 소화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또 워낙에 능력 발전 속도가 빠르고 주폭이 좋아요. 능력대로 가던 길 계속 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높은 점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의 마필은 바로 9번 탱이바이트라는 마필입니다. 복승률 100%에 3번 뛰어서 우승 한번 준우승 한번. 자, 그런데 직전 경주 제가 복귀평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그렇게 센 말은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직전 불량주로 1300m에서 직선에서 쥐어짜는 걸음을 봤을 때 과연 요번에 1600m 서로가 레이팅 점수가 34점 34점 그렇다면 3착 승군에 걸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 과연 1600m를 거리적인 경험 없는 마필이 너무 과도한 인기를 끌지 않느냐. 입상권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겠지만 오히려 거리적인 경험이 있는 마필 바로 2번 KO바람 정말 계륵 같은 레이팅 35점의 마필입니다. 자 이것도 조상범위가 직전에 타고 마지막에 올라오다가 강력히 추천을 드렸는데 또 개망신을 당하고 말았죠. 자 사실은 좀 불안한 마필입니다. 왜냐 발이 느리거든요. 근데 주로가 조금 전체적으로 무겁게 진행이 된다라면 강하게 노릴 값어치는 있겠지만은 주로가 가볍게 진행이 된다라면 요것도 불안하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아이마델이 직전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좋은 걸음을 끌어내다 말았는데 요번에 다실바 기수 참 나 지난주에 참 다실바 기수한테 너무너무 실망을 한 게 금요일날 일요일날 총 14번을 탔는데 3착이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불도 못 켜고 와 얘도 보따리 싸갖고 갈 때가 됐는지 몰라도 처음에는 그렇게 잘 타더니 말을 안 주는 건지 몰라도 추위를 타는지 3번 아이마델도 충분히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고요. 야 여기 7번 조이풀 스토리가 직전 경주 많은 인기를 모았습니다. 그런데 직전에 현장에서 체중이 19kg가 불어나왔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까 7번 조이풀 스토리는 반드시 현장에서 체중이 빠져야 되고 자기 적정 체중으로 돌아와야 배팅의 값어치가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나머지 마필들은 뭐 6번 게이트에 있는 황금빛 영웅 같은 경우도 가능성은 있겠지만은 뭐 보여준 전력이 그렇게 크게 앞서지를 못하고 있고 10번 코어블레이드를 그래도 놓고 때려야 된다. 자 그런데 인권이가 19조에서 말 얻어 타는데 10번 코어블레이드를 잡을 수가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 왜냐 나머지 2번 3번 7번이 늦게 올라오면 10번 9번으로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9번 탱이바이트가 가다가 땅을 파면 2번 3번 7번이 마지막에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전개로 마필의 능력대로 풀어드린 만큼 10번을 놓고 2번 3번 7번 9번 중에서 압축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잘 참고하셨다가 현장에서 막권 압축 해보시길 바라면서 7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7경주는 강백호의 두 번째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4번 가속 챔피언과 9번 투펠러 두 마리가 많은 인기를 모으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9번 투펠러는 강백호가 추천을 그렇게 강하게 드리고 싶지 않은 마필입니다. 반드시 이번 경주는 4번 가속 챔피언은 가야 됩니다. 또 전진구를 태웠고 직전에 유연맹이가 55kg를 달고 상당히 부담 중량의 예민한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앞말에 4세만데 그래서 전진구를 태웠다라면 여기서는 4번을 놓고 때리는데 4번 9번의 막권이 저는 불안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승부처로 갑니다. 이 9번 투펠로가 절대로 이번에 앞에 나올 수가 없는 말입니다. 주행조구검사 때는 선행을 나갔지만은 그 전자의 걸음을 놓고 본다라면 앞에 나가는 마필이 아니거든요. 따라가다 취입으로 와야 되면은 터트릴 말 많습니다. 4번 놓고 현장에서 어떤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하는지 현장 승부처 배당주 하시는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경주 1200m고요.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또 19조 말이 나왔고 자 27조 말이 나왔는데 현장에서는 뭐 8번 신스텔스 요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선행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부담점이 올라갔고 사실 직전 경주 조금 끝걸음에 여유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변수고 또 안쪽에 6번 코리아 브레이드라는 마필 너무도 혈통이 좋은 마필이 딱하니 또 버티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개상으로 위험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우려의 시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스피드만큼은 출전 마중 가장 우수합니다. 이 발이 빠르다는 것은 단거리에서는 굉장한 무기거든요. 그 점을 생각하셔서 또 27조 이상형 마방이 이번 경기 이제 동반 출전시켜요. 두 마리를. 그렇죠? 5번 보고있나와 8번 신스텔스. 5번 보고있나도 뭐 안 될 말은 아닙니다. 충분히 사력을 다하겠지만 그것보다는 8번 신스텔스는 스피드를 갖고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진경 기수가 무리하게 오버페이스 제가 봤을 때는 힘안 배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간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6번 코리아 블레이드와 싸울 수밖에 없는 전개가 나온다라는 거죠. 8번 신스텔스는 게이트 2점으로 6번과 8번 스타트 능력은 거의 비슷합니다.
문짝이 딱 열리자마자 100m 지점까지 서로 선행을 가려고 용을 쓰는데 6번 코리아 블레이드도 570kg. 이것도 체중이 좀 빠져나올수록 더 유리한 마필이고 오경환 기수 19조에서 오경환 빠꾸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는 겁니다. 그냥 되든 안 되든. 왜? 욕 들어먹거든요. 자, 그렇다면 전개 이점이 좋아진 9번 히든스타가 이번 경주 참고 갈 수밖에 없는 마필이고 6번 8번을 보내놓고 바로 2선에 붙어 나오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김철우 기수가 잘 탔고 1200m에서도 그래도 자기 직전에 첫 입상을 했는데 외선에서 마지막 한 발 쓸 수 있는 마필 선행 보내놓고 9번 히든스타가 이번 경주는 제일 입상 유력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선두권이 무너지면 올라올 마필은 거리를 줄여 나온 마필 바로 5번 보고있는데 이 마필 자체가 직전 경주에는 시종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개였고 이번에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6번, 8번 중에 한 마리만 부러진다라도 마지막 기습을 노려볼 수 있는 5번 보고있나까지 한번 추천을 드리면서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9번 히든스타가 유현명 기수가 직접 공을 들인 만큼 출전 주기 2주 만에 왜 나왔겠습니까? 자, 이 8조에서 떡값 벌기 위해서 8번을 놓고 9번 히든스타를 놓고 8번, 6번, 5번 딱 3마리 안에서 마권을 정리해 때리는 8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구경주 1600m 국산 4등급 경주고요. 자, 승급전에 나서는 10번 히든챔프, 11번 백만돌이, 나머지는 현등급에서 잔뼈가 굵은들의 마피입니다. 자, 승급전에 나서는 10번 히든챔프, 체격 조건 좋고 최근 2번의 상승세 걸음이고 레이스 전개 유리하고 놓고 때려야죠. 그럼요. 안쪽에 8번 천년의 강이라는 마필, 그리고 7번 백악한, 6번 동방불패, 조금 선행각질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다는 것이 일말의 불안감이라면 불안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히든챔프는 록하드10 자마 중에서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고 완성도가 높이 평가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이 마필이 지금 아직까지 발바꿈이 자유스럽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종 여유 있는 걸음을 보였다는 것. 만에 하나 선행에 실패해도 무리하게 10번 히든챔프가 1600을 갖다가 경합하고 나갈 이유도 없고요. 모래 안 맞고 외선에 붙여 타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번 히든챔프는 이번에도 기대에 부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기 때문에 능력을 좀 인정을 하자. 이런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 8번 천년의 강의 전개 이점이 너무 좋고요. 직전 경주 12주 만에 나와서 앞선에 1300 김철우 기수가 아쉬움을 남기자 이번에는 조인건 기수로 훈련자까지 바꾸면서 의지를 보였고 전개 이점이 좋은 만큼 6번 천년의 강 반드시 안고 가셔야 될 마필이고요. 자, 11번 백만돌이 직선주로 추임력만큼은 출전 마필들 중에서 제일로 좋습니다. 다만 승급전에 상대가 좀 빨라졌고 레이스가 좀 빠르다는 겁니다. 문중원 기수의 기승술이 약간 카우보이식이죠. 상체가 좀 많이 들리는 그런 기승술인데 그래도 최근에 2번 걸음이 좀 조시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11번 백만돌이도 승급전에 여기서는 맡길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자 배당권 마필을 하나 설명을 드린다면 3번 하이스펙입니다. 자 사실 직전 경주에 제가 조창욱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설마 이렇게 못 뛸까 1800에서도 그래도 자기 걸음을 뛰었던 마필인데 요번에는 전개상 바로 2선에 붙어 나옵니다. 또 이번에 조창욱 기수가 조교는 안 했지만은 2주 만에 체격 조건도 좋은 록하드10 자마인데 오히려 백만돌이보다는 앞선에 있기 때문에 백만돌이가 못 올라온다라면은 따라가다 3번 하이스펙은 배당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저희 방송에서는 11번 백만돌이도 충분히 입상 기대치가 있겠지만 10번 히든챔프를 놓고 3번 8번 11번 이렇게 3마리 마필 추천드리면서 10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10경주 1800m 국산 3등급 총 9마리가 출전한 강팀장의 현장 승부처 인기바 뒤로 하고 씩씩한 배당으로 때리는 10경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 경주 출주 두수가 적습니다. 금요 경마 중 가장 적은 출주 두수이기 때문에 언뜻 봐서 뭐 인기바로 끝날 것 같으니까 많이들 욕심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내용을 알고 보면요 정말로 쉽게 덤볐다간 큰일 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철저히 내용을 알고 접근하셔야 되고요. 이번 경주는 특히나 인기 마필 중에 내용이 덜덜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분명히 알고 들어가셔야 돼요. 깨질 때 깨질 망정. 이번 경주는 내용을 알고 노리셔야 된다는 점, 이 점을 말씀드리며
철저히 내용으로 접근할 경주 부산 10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강 팀장이 우리 고객 여러분과 회원 여러분에게 멋진 선물 한번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준비한 경주가 10경주니까요. 부산 10경주 많은 응원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인기바 접전. 충마를 어떤 놈을 놓고 때리느냐, 앞선이냐 추입이냐, 현장에서 강 팀장의 현장 승부처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11경주 금요일 마지막 1200m 2등급 경주인데요. 자, 최근에 제가 팁을 드리자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할 거 없이 2등급 정도에서 앞선에 나가는 마필은 쉽게 부러지질 않습니다. 하지만 3등급, 4등급 마필들이 선행마가 3마리, 4마리 있는 경주는 앞선이 다 와장창 무너질 수가 있지만 2등급 정도는 안 무너지는데, 자, 직전 경주 시종 외곽을 돌고 아쉬움을 남겼던 2번 레드 사이렌 대가리 팔리는데 인정해야죠? 그럼요. 이건 일단 이 직전 경주 페이는 두 가지잖아요. 12번 게이트에서 계속적으로 외선을 팔 수밖에 없었던, 그만큼 막판 체력이 딱 그만큼 진 거거든요. 그 거리 손실만큼 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필이 그때 당시는 이효식 기수였고요. 이번에는 조인공 기수, 적임 기수가 기승한다는 겁니다. 인마호흡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2번 게이트 철저히 내선을 파고든 후에 직선 주폭, 직선 투지로 선두제압에 나설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만큼은 능력대로 아주 힘있는 근성 있는 걸음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장 뒷장도 갖추고 있고, 자, 이번 경주의 특징이라면 과연 4번 천하통일 감량기수의 전진구 기수 체격이 좋고 직전에 이성재가 외선에서 빠르게 앞에 붙어 나왔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고, 왜냐? 2번 레드 사이네를 직전에 이겼기 때문에 또 절대 무시할 수 없겠고, 직전에 많은 인기를 모으고 졸전을 펼친 97번 인류스타, 뭐 다실바 기수가 부담 중에 좀 높은 듯 하자 이번에 조상범위로 바꿨는데 전개는 그렇게 썩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을 7번 인류스타가 나갈 것으로 보여지지만 1번 담양환호가 있습니다. 이게 발이 빠른 마를이거든요. 자, 그래서 안쪽 게이트의 마필들 뭐 1번, 4번 뭐 이런 마필들이 먼저 나간다라면 7번 인류스타가 어떤 경주력을 펼치겠느냐라고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겠고, 여기 5번 슈팅 브라운 역시도 부담 중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조상범위가 직전에 1800m를 조금 늦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최은경 기수 그리고 조상범위는 7번에 가서 앉아있는데, 만약에 앞선이 무너진다면 5번 슈팅 브라운 최은경 기수 아낄 이유가 없는 취입형 뚝심 좋은 마필이 되겠고요. 안쪽에 1번 담양환호 역시도 박재희 기수, 이거는 뭐 일단 되든 안 되든 앞장입니다. 앞장 까서 버티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자, 그렇다면 2번을 놓고 과연 4번, 7번 이런 마필들을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2번 레드 사인을 놓고 넉넉한 중배당을 노리느냐 고민에 빠지는데요. 저는 7번 인류스타 입상 도전이 충분히 가능합니다만도 요 배당보다는 안쪽에 1번 담양환호라든지 4번 천하통일, 뭐 더 나가서는 5번 슈팅 브라운 이런 마필들 위주로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10전이라도 더 붙어 올라올 수 있는 배당인 만큼, 자, 2번을 놓고 후착마 1번, 4번, 5번, 7번 인류 스타는 현장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2월 9일 금요경마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부산 금요경마 역시도 레이스가 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부산에 최근에 취입이 안 됩니다. 거의 다 앞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앞에 나가는 마필들 미리미리 한 번씩 짚어드린 만큼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강 팀장의 5경주, 자, 10경주에서는 인기바 뒤로 하고 때리는 현장 메인 승부처. 자, 강백호는 4경주, 7경주 현장에서 한번 멋진 적중을 만들어내는 만큼 꼭 동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금요경마 잘해야 됩니다. 아, 그럼요. 왜냐면 내일 모레 다음 주가 구정 명절이기 때문에 떡값, 또 괜히 떡값까지 다 베팅해서 그냥 거시기 만들면 안 되니까 무조건 이겨드려야 됩니다. 아, 그럼요. 적은 배당이고 큰 배당이고 할 거 없이 1경주부터 좀 욕심을 낸다라면 11개 경주를 모두 한번 퍼펙트로 적중을 한번 만들어내 주시길 바라면서, 자, 현장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경마팬 여러분, 한번 금요경마 신중을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